25학년도 합격자 주예진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머리, 동기, 멘탈 이렇게 세 개를 꼽는데 전 이 세 개 다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프로파일러 팀의 도움으로 제 약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합격이라는 성취를 이루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목차는 생략하고 지나갈게요. 우선 제일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일단 전적대가 천안권, 그러니까 지방 사립 4년제를 다녔어요. 그리고 2학년까지 수료했기 때문에 일반 문과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제일 고민되는 것이 내가 전적대가 나쁜데 과연 합격할 수 있느냐, 내가 학점이 낮은데도 합격할 수 있느냐이실 것 같은데 제가 합격했으니까요. 그런 고민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휴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5월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5월 전에는 매일매일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12개 학교에 지원을 했고 10개 학교에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역별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간략하게 준비했는데요. 어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다회독입니다. 무조건 다회독인데 이걸 내가 이 책을 몇 달에 걸쳐서 몇 번 회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안에도 오늘 정해진 양을 몇 번씩 보셔야 됩니다. 내가 데이 1에서 데이 2까지 오늘 하겠다. 데이 1에서 데이 2를 그럼 오늘 3번 보는 거예요. 저는 3번을 볼 때 한 번 처음 볼 때는 거의 저는 5시간씩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낮 동안 한 번 더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에 가는 길에 이동 시간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대부분 집에서 자기 전에 머리 말리면서 봤었어요. 그렇게 3번을 하루에 머릿속에 넣고 나면 확실히 기억이 잘 납니다. 제가 단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6월인데 제가 8월부터 성적이 거의 급상승했거든요. 그 이유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보는 이런 어휘 습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루 안에 다회독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이게 제가 실제로 썼던 어휘 책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안 외워져서 이렇게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서는 그냥 책으로 보는 게 저는 더 맞더라고요. 퀴즐렛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책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각자마다 맞는 어휘 공부 방법이 다 다른데 이걸 반드시 6월 전까지는 나에게 맞는 어휘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방황을 최소화하셔야 어휘를 단단하게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휘 같은 경우는 처음 볼 때 일단 제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분했어요. 모르는 단어에 형광펜을 쳤고 그 뒤부터는 한글과 영어를 나란히 보면서 외우고 그 다음부터는 종이로 한글을 가리면서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반기에 가면 내가 레벨 2를 막 10회독 했어. 레벨 3를 뭐 8회독 했어. 그런데도 모르는 단어들은 계속 나와요. 왜냐면 편인 영어는 단어 양이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요.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모두가 그러니까. 대신 그걸 그만큼 메꿔야 해요. 저는 제가 모르는 영단어를 따로 정리해두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 노트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좀 더 보여드릴게요.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서 이동 시간에 들고 다니기 편한 노트인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노트 꼭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논리 공부법인데요. 논리는 저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대전제 논리, 그리고 GRE 논리, 톤 논리, 그리고 단문 어휘형으로 풀 수 있는 논리, 이렇게 4영역으로 나오는데 사실 여기 써있는 내용은 김진근 교수님이 너무 잘 요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수백 번씩 반복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논리 중 내가 어떤 논리 유형에 약한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 부분을 계속 돌리셔야 해요. 맞아. 이런 PPT 혹시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법 공부법인데요. 문법은 이론과 문제풀이를 나누어서 공부를 했어요. 이론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나만의 필기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은 절대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풀이는 200제와 300제를 그저 무한 회독하다 보면 오답률이 없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문법은 김진근이고 김진근은 문법이니까요.
제가 문법 공부한 필기 노트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요. 태블릿을 통해서 필기를 했고요. 반을 나눠서 이렇게 필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장 큰 주제를 위해 쓰고 그 다음에 소주제별로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투부정사 한 페이지 자체예요. 이건 어떻게 필기를 했냐? 교수님께서 포스트잇형으로 필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랑 교수님의 책이랑 모아서 한꺼번에 필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이론이 부족할 때 이거 딱 하나만 보면 이론 공부 끝났어. 이렇게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이 두 번째 사진 같은 거는 제가 이걸 이론을 하면서도 나중에는 이 페이지를 볼 시간도 없어요, 문법은. 그래서 그냥 내가 퀴즈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저 노트에서 블랭크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퀴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 노트를 바탕으로 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답을 채점하는 것도 되게 편했고요. 이렇게 문법은 이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독해 공부법은요. 이것도 뭐 교수님이 1년 내내 강조하시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절대로 달지 말고 뭐 예시는 정답이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파일러 팀은 되게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독해를 볼 때 이 포인트 하나만 있으면 문제 바로 풀려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뒤에 그걸 좀 더 설명해 두었어요.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이것도 독해를 영역별로 나누어서 그 영역별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적어둔 거예요. 이거를 하나만 읽어드리면 문제 해결 유형의 경우 문제에는 A가 존재해, 주제가 존재하고 해설에는 A 플러스 B가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지를 찾을 때 A 플러스 B가 들어간 선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라 이런 것을 제가 저만의 루틴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루틴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독해 지문을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어떤 학교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독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4가지 영역 중 가장 강했던 게 독해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독해 영역인데요. 저는 제가 이런 루틴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험생 시절 제일 궁금했던 게 합격자들은 과연 오답을 어떻게 했을까입니다. 솔직히 아직은 기출을 풀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 오답법이 크게 도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반드시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시험의 영역별로 어휘, 문법, 논리, 독해별로 이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체크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OMR 마킹을 언제부터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가지고 이 시험에 들어갔는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어휘, 문법, 논리, 독해별로 오답 개수를 써둔 건데요. 이걸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게 여러 개가 모여있으면 내가 어떤 영역에 취약한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문법 오답인데요. 저는 이런 문법이 틀리면 이걸 교수님은 2포인트로 아마 잡으실 거예요. too much냐, much to냐 이거 하나, fast냐, fastly냐 이거 하나. 이걸로 할 때 저는 그냥 답만 어떻게 체크하지 않고 내가 틀린 이유를 반드시 글자로 적었어요. 그럼 fast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fastly가 아니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알고 있었는데 시험 볼 때 갑자기 버벅이. 그럼 앞으로는 안 버벅여야겠죠? 그래서 이 fast 자체가 부사라는 거를 다른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놓는 식으로 오답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독해 오답인데요. 독해도 틀리면 틀린 이유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내가 지문을 잘못 해독했거나 뭐 그런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A 플러스 B를 놓치지 않았는가요. 이 문제가 이 선지 같은 경우는 지문에 바람이라는 굉장히 큰 주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선지 안에 있었어야 됐다를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만 적어두셔도 오답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논리 문제인데요. 논리 문제가 사실 오답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논리는 명확하게 정답과 오답이 구분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여기서도 그러나 논리에서도 명확한 게 하나 있다면 주제입니다. 저는 이 지문에서는 속도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속도를 내가 놓쳤다는 걸 이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에서도 이런 A를 확인하시면서 오답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꼼꼼한 오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수험생 시절에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합격자의 플랜이었어요. 이 사람은 월별로 어떻게 공부했고 그래서 나는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월별을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사실 제 플래너를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플래너 사진은 따로 진수 팀장님이나 뭐 이렇게 보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 있으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플랜을 짰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5월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부를 크게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5월 이후부터 평균 공부 시간은 늘어났고요. 어휘를 보시면 어휘를 보시면 레벨 2를 하지 않은 달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매달 레벨 2는 계속 합니다. 이게 한 달 내내 뭐 레벨 2를 하느냐? 아니에요. 한 달에도 레벨 2를 몇 회독해요. 나중에 가면 정말 7일 안에도 레벨 2 한 권을 회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논리 같은 경우는 한 5월까지는 논리, 독해, 문법 모두 수업 위주였어요. 근데 문법은 이제 우리 레벨 2, 레벨 3 수업 들어갈 때 그 요약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풀에 들어가실 때도 내가 이론이 어떤 게 부족하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이론을 바로 정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거의 6월, 7월부터는 기출에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논리, 독해는 6월, 7월로 갈수록 기출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해에서는 기출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형별로 풀이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프로파일러 팀 책 보면 되게 유형별로도 풀 수 있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어떤 유형에 약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기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부터 거의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희대나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토익 점수가 필요해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7월 전에 토익 시험을 1회 이상 응시하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자면 7월 안에 토익을 최고점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 하반기 플랜이었는데요. 여전히 어휘는 레벨 2를 놓친 적이 없죠. 매달. 레벨 2는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논리 독해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더 공부하고 이후에는 기출을 정말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프로파일러 수업의 최장점 중에 하나가 기출을 그 어떤 수업보다 빠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을 선점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9월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2, 300제를 계속 복습했고 여기 보면 문법 500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료예요. 책이 아니라 따로.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출에 보시면 뭐 서성한 특별반이나 뭐 엔제 건동농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다 특강입니다. 특강을 들으시면 정규반보다도 더 빠르게 기출을 선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달 꼭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부터는 휴식을 최소화했습니다. 7월, 8월까지는 월에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각자에 맞는 게 있을 테니까요. 대신 휴식을 줄여야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내가 주말 이틀 다 쉴 거 쉬면서 5일 안에 공부를 하겠다? 다른 사람과 그런 공부 양이 따라잡기가 되게 어렵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순수 공부 시간을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많이 확보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팁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답 강의를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 정말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 바로 오답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비추천합니다. 반드시 내가 먼저 완벽하게 지문을 분석하고 오답을 들어간 다음에 오답 강의를 시청하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얻어갈 수 있는 게 한참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먼저 분석을 하고 오답 강의를 시청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파일러 팀 활용법인데요. 교수님은 아까 제 앞선 강연자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는 무조건 교수님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월 교수님과 개인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막상 교수님을 뵈면 생각이 안 나요. 뭘 질문하려고 했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면서 계속 노트에 적어놨어요. 이걸 좀 읽어드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문법 학습 방식이 맞는지, 그리고 아직도 발췌독을 못하는데 뭘로 연습하면 좋을지, 가톨릭 때는 70 후반, 80 초반이면 기출 점수가 괜찮은 건지 이런 자잘한 것까지 전 다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트를 들고 미리 궁금한 걸 준비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더 얻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교수님한테 플래너를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진짜 하나하나 엄청 꼼꼼하게 물어보시거든요. 너 이거 이
포스트잇 정리는 뭘 의미하냐? 뭐 이런 걸 다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서 지원이 정말 프로파일러 팀의 특장점인데요. 한 명 한 명 맞춤 원서 전략을 짜기 때문에 아마 프로파일러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 원서 전략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 우리 진수 선생님 활용 방법입니다. 일단 진수 선생님은 항상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점이 생기면 언제든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멘탈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언젠가 썼던 플래너인데 여기에 상태 안 좋아질 때마다 죄송하지만 팀장님 찾아가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냐면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랑 말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아무도 내가 공부하는 걸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반드시 팀장님이라도 붙잡고 상담을 하면서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엄청난 데이터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는 분이셔서 학생들의 데이터 퀄리티가 다 모아져 있고 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프로파일러 팀이 그러면 대형 단과반인데도 종합반이나 아니면 소수 정예반 같은 관리가 가능한 건 전 솔직히 팀장님 덕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교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일단 열리고요. 그리고 전 조교님한테도 한번 카톡을 길게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는데 그 중에 11월쯤인가 갑자기 성적이 20점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신촌단과에서 5위 이내로 들었고 강남 신촌 다 해서 1위 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나쁘지 않은 성적대였는데 그때 갑자기 60점대 이렇게 점수가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너무 멘탈이 나가서 조교님께 이렇게 장문으로 카톡을 드렸어요. 제 문제점들을 넘버링해서 이랬더니 조교님은 저보다 더 길게 카톡을 보내주면서 제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교정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때 조교님 덕분에 성적이 다시 원상복구가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심리학과 하나만 보고 편입을 지원했어요. 우리가 편입을 지원하는 이유 중에 나는 학교 이름을 한 칸 더 높이겠다? 혹은 다른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저는 학과 하나만 보고 지원했는데 심리학과는 인원을 많이 뽑지 않아요. 아예 안 뽑는 해도 있고 이런 때를 대비해서 보험으로 대형학과를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경영학과를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경영학과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심리를 다 떨어졌어도 난 경영으로 대학을 갈 수 있었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 성적대가 낮다고 하위권 학교만 지원하지 마세요. 저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다 붙었지만 건국대, 홍익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학교가 있고 또 시험 보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또 갈 수 있는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원서를 최대한 다양하게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프로파일러 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혼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릴 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총 3번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3번의 위기를 프로파일러 팀과 함께 하면서 겨우겨우 넘겨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짤을 제가 엄청 도움 받았는데 이 짤을 통해서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모르는 게 계속 생각나요. 그럴 땐 우리는 절망의 계곡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계곡을 지나야지만 반드시 지속 가능성의 고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럴 때 절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의 고원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질문 지금 받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시다면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